60대 문턱 혹은 50대 후반, 오랫동안 딛고 서 있던 회사의 출입증이 손에서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갑자기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이게 정말 끝인가?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 뒤에 왠지 모르게 텅 빈 복도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 명예퇴직은 누군가에겐 선물이지만 누군가에겐 절벽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 절벽 아래에는 의외로 길이 보였어요. 27년 다닌 회사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출근하는 날 양말을 신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냥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어서. 박스에 제 물건을 넣는데 5분이면 충분했죠. 27년을 살았는데 제자리에는 생각보다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버스에서 울 뻔했어요. 근데 울면 지는 것 같아서 그냥 창밖만 봤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일까? 퇴직하고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가 더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데가 없고 점심 먹고 TV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아빠가 거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갑자기 작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우리 세대에게는 일벌레같이 보였으니까요. 일을 안 하는 아버지를 보니 진짜 짠해 보였어요. 정우는 고민 끝에 20년 동안 취미로 해온 커피 로스팅을 순간 떠올리며 평생 직장에 묶여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 들여온 중고 로스터기를 보자 가슴이 뛰긴 했는데 무서웠죠. 이 나이에 이걸 시작한다고? 주변에서도 말렸어요. 그러나 그는 매일 6시간씩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여 드디어 동네 마을 행사에 작은 부스를 받아 커피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향이 나요? 정우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번졌다. 이제까지 직장에서 느껴보지 못한 묘한 감정이 뇌리를 스치운다. 정우의 커피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동네 카페 두 곳에서 레시피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제 커피 레시피를 돈 주고 사가려고 하는 게 참 신기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퇴직 후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에 활기가 가득했어요. 맨날 웃어요. 예전에 보지 못한 로스팅 메모장을 들고 생각에 잠긴다. 이제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는데 너무 좋아 눈시울이 붉어진다. 미정은 2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다.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일도 잘했고 후배들도 잘 따라줬고요. 그런데 제 이름이 딱 있었어요. 그날 집에 오는 길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가만히 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미정이 잠시 생각에 잠기며 속삭이듯 나는 어디에도 필요 없는 존재인가? 미정은 취업 사이트를 열었지만 나이를 적는 순간에 대부분 망설여진다. 이 나이에 여성이고 퇴직자면 일할 기회를 주는 곳이 너무 희박하다는 거에 밤마다 초라한 자신의 한숨만 내쉬다. 그동안 애 키우고 일하고 쉼없이 달려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2시간짜리 글쓰기 강좌를 보게 되었어요. 문득 20년 동안 잊고 지낸 나의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사라진 사람이 아니다. 첫날 쓴 글인데 눈물이 날 정도로 진솔했어요. 그렇게 미정은 매일 글을 썼어요. 하작가라는 새로운 이름. 그녀는 자신의 퇴직 경험을 에세이로 묶어 전자책으로 출간하게 된 어느 날 울면서 읽었습니다. 저도 50대 퇴직자이거든요. 제가 쓴 글로 위로를 받았다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죠. 그 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했어요. 성우는 35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명예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머물기 시작했다. 아내는 속삭인다. 당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나도 좀 힘들어. 나는 그냥 쉬고 싶은 건데 아내는 불편하다고 하니 그 말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집에서의 잦은 말다툼은 조금씩 깊은 침묵으로 이어진다. 성우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식사도 대충 때우고 저녁이 되면 소파에 누워 TV만 본다. 애들도 다 커서 각자 살고 아내는 바쁘고 도대체 나는 뭐지?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던 중 조깅을 하는 중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늙어 보이던 성호였다. 그래서 같이 걸을래? 라고 했지. 그날 이후 동창의 권유로 지역 걷기 모임에 참여했다.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걷는 중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는 자연스럽게 걷기 모임의 운영을 도우며 봉사활동까지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성호 씨 없으면 모임이 잘 안 굴러가요. 다들 성호 씨한테 의지하거든요. 집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남편이 다시 밝아지는 게 보여서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느 저녁 둘은 마주 앉아 식사를 한다. 여보, 요즘 좋아 보이네. 응, 나도 그래. 고마워. 둘은 천천히 웃는다. 예전처럼 퇴직은 끝이 아니라 잠시 멈춤이다. 나는 퇴직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일 하고 싶던 게 그때서야 보이더라고요. 퇴직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쉼이었어요. 그리고 그 쉼이 저를 새로운 길로 데려갔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누가 나를 기다려주느냐였던 것 같아요.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퇴직 후에 찾아오는 불안은 숨길 수 없어요. 근데 그 불안은 새로운 희망의 입구더라고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50대, 60대는 실패한다고 좌절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힘이 남아있는 나이예요. 중년 이후의 삶은 누구보다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에요. 퇴직은 어떤 사람에게는 문이 닫히는 순간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괜찮다. 금방 좋아진다.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러나 한 걸음만 내디디면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어요. 정우는 커피의 향을 통해, 미정은 글자 한 줄을 통해, 성우는 한 발짝의 걸음을 통해 자신의 인생 이막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두 번째 봄도 천천히 오고 있으니 도전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세요.